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정말 제대로 된 불타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시장이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의 CPI를 확인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다라는 이 기대감에 간밤 미국 증시부터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을 보여줬고요. 우리 시장도 강하게 출발했는데 그 강세를 내내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3.37% 상승한 2,480선, 코스닥은 3.31% 오름세의 730선에 또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나 대형주 쪽으로 또 강한 흐름이 나왔다는 점과 또 어제 잠깐 돌아섰던 환율까지 오늘은 진정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정말 쌍수를 들고 환호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됐습니다. 근데 또 이 흐름이 얼마나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아마도 앞으로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김도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을 함께하면서 지금 시장이 또 추세 상승일지 혹은 일시적인 단기 상승일지 시장 분석을 냉철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시장 분위기를 또 마냥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재료부터 수급까지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아니면 간파할 수 없는 투자 포인트들을 다 짚어주실 거고요. 그런 수급 포인트로 최상의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종목별 전략 또 세워주실 거니까 여러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없이 들어오실 수 있고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을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실력을 먼저 증명해 드려야겠죠. 이미 잡아주신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30이 아니라 300% 넘는 역대 최대 수익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만 봐도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장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또 단타로 공략해 주신 종목들은 평균 2거래일 만에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내주신 점도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가져가는 종목들 오늘도 장이 좋을 때 누구나 잡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이런 극비 세력주가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도 해주시고 정확한 종목명과 또 장중에 잡아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전략 꼭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 하단 보시면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가장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만 문 열려 있고 그 점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먼저 1부에서는요. 네옴시티 테마에 식지 않는 열기가 여기에서 더 불을 지펴줄 수 있는 후발 대장주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옴시티가 또 지금 시장에서는 얼마만큼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재료인지 한번 자세히 조명해 보면서 이 모멘텀을 안고 지금 폭등 시세를 분출해낼 수 있는 필살기 종목도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예상한 수치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됐던 이 미국의 10월 CPI 영향으로 아까 우리 시장이 정말 좋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가줄 때 그 기회의 찰나를 놓치지 않고 잡아야 할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또 무려 35거래일 동안 순매수 중인 종목인데 2부에서 공개해드리면서 그 종목별 전략도 세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도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올 금요일이 또 정말 제대로 된 불타는 금요일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식오락관 1부를 활짝 여는 전문가 김도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좀 굉장히 산뜻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CPI가 예상치를 하회를 해주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들이 나와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사실 어젯밤에 라면을 좀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라면을 먹었는데 이게 밤에 야식을 먹으면은 잠잘 때 소화를 시키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잔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그 야식으로 먹은 라면 때문에 잠을 좀 설쳤는지 오늘 하루 왼종일 조금 기운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살짝 눈이 졸려 보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강의 내용은 오늘 되게 알차게 준비를 했어요. 이 강의 내용 보시면은 몰랐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가실 수 있는 내용들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럼 자,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볼 건데 미국의 CPI가 지금 7.7%대로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가 7%대대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소폭 꺾여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둘 다 예상치를 하회, 그러니까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간밤에 미국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폭등을 하였고 국내 증시도 3%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올라갈 거야. 이제 다 해결됐어. 인플레이션 잡혔잖아. 이제 올라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조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CPI가 예상치는 하회를 했지만 단기적 상방 시그널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지금 이따가 뒤에서 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를 내용이 없어요.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실적 대비 저평가느니 뭐냐느니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물가 지수가 잡힌다라는 뜻은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고요.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고 고객 예탁금이 다 줄고 있는 상황에서 뭐 사람들의 돈이 줄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적이 어찌 잘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뭐 성장을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시장의 기술적 반등 정도로 봐줘야 돼요. 그리고 역시나 겨울에 고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상기후로 인해서 겨울에 곡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은 지금 이제 금리 뭐 이게 소폭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1개월 하락했거든요.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인 건 딱 첫 달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냥 물가 지수는 에너지 가격 하락세랑 겹치게 되면서 4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지만 지금 근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랑 곡물 가격을 뺀 물가 지수는 딱 처음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상 지금 뭐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 우리들이 음봉 하나 보고서 하락 추세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태까지 양봉을 계속 달면서 올라왔다가 음봉 하나 조정받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가 잡혔네 라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 시그널들이 나와줬을 때 현금화 보유 전략이 유효합니다.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연말까지 미니 상승장은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승장의 세기는 강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가 봐야 코스피는 2600이 한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 이전 영상들 찾아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분명히 코스피 바닥을 2100, 2200 치고 있을 때 2600까지는 상방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이러한 상승 자체는 이미 예견이 돼 있던 거고요. 악재 해소로 인해서 과대 낙폭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과대 낙폭주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소화해줄 만한 예탁금이 돌고 있지를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위쪽에 강한 저항 매물이 있는 상황에서의 이루어지는 시장의 반등이기 때문에 이 상승이 랠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한다. 즉 곧 있으면 고점 시그널, 아니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에서 올라와 준다 땡큐 하면서 정리하면서 일단 보유하세요.
시장이 반등하려면 제대로 상승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최고의 종목을 하나를 선별해서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이자 트윈데믹 관련주, 그리고 M&A 이슈 메이커가 들어온 종목인데,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핫해요. 그죠? 제가 조금 이따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인디에프라는 종목 자체가 이제 쌍용건설과 관련해가지고 엮여 있게 되면서 인디에프가 전일자의 상한가, 오늘자에는 주가 급등으로 인한 거래 정지가 하루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디에프라는 종목이 최근 상승률만 하더라도 200% 가까이 되거든요.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네옴시티는 아직 너무나도 강력한 주자들이 많고 너무나도 강하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트윈데믹의 현실화,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한 번 더 진행이 되고 있고 겨울철 독감이 다시 한 번 더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 자체는 그렇게 강한 재료는 아니에요. 강한 재료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항공편이 다시 취소되고 있고 미국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오미크론의 하이 변이 그 코로나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실적 밸류에이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실적적인 측면이나 테마적인 측면 양쪽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의 M&A 메이커, 즉 뭡니까? 붙었다 하면은 주가가 2배, 3배가 올라갔었던 그러한 메이커적인 최대 주주가 들어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최대 주주가 붙으면 어째서 주가가 그렇게 급등하는지는 난 TV 방송이니까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러한 최대 주주가 붙으면 주가가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 기업이 좋아지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M&A 메이커까지 들어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 받으실 분들은요, 지금 강의 시작 전에 미리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대기를 해놓으세요. 강의 듣다 보면은 이제 제 강의에 빠져서 이거 노란톡방 들어오는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들어와서 대기해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정확하게 이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꿔드릴 종목으로서 선정을 해놓은 것이니 이 종목으로 연말까지 계좌 좀 풍성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내년을 준비할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강의 준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가 또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한 건 또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방 시그널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오히려 물가가 좀 싹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시장 큰 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단기적으로는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현금화 전략을 챙겨가는 게 좀 더 단단하게 챙겨가는 전략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극비 세력주인 필살기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 일단 네옴시티라는 재료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져가는 종목이면서 또 코로나의 재유행으로도 수혜를 가져갈 수 있고 또 M&A의 메이커 이런 수급량, 엄청난 수급량까지도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종목으로 또 어떤 시장에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별 전략 세우실 수 있으니까요. 김도훈 전문가님과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정말 네옴시티 계속 지금 시장에서 돈이 몰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테마죠. 이렇게 멈추지 않을 네옴시티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전문가님과 세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시죠. 네, 나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스타일의 좀 변화를 처음으로 줘봤어요. 제가 원래 이제 같은 걸 입는 걸 선호합니다. 옷에다가 애초에 신경을 안 쓰고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를 제가 여러 개를 사다가 제가 항상 그 같은 것만 입는 건데
겨울도 됐겠다. 날씨도 추워졌겠다. 좀 겨울 남자 같은 느낌으로 푸르른 그러한 숲의 느낌으로다가 니트를 하나 입었는데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엄청 덥네요. 오늘 강의하다가 땀을 좀 흘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강의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뭐냐면 네옴시티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사실상 네옴시티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 돈이 가장 몰리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 네옴시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게 규모가 너무 커요. 이게 700조짜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실은 딱 맞이기 뭐 한 구획만 받아도 1조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서울 면적의 44배의 크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73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1년에 뭐 보건복지부에 얼마, 국방부에 얼마 이런 예산보다 많아요. 1년 예산보다. 1년 예산의 대략 1.5배 수준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5천만 국민을 먹여 살릴 돈인데 그거를 이제 짓는 데 쓰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경기 침체기에 들어섰잖아요. 이러한 투자가 사실상 앞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옴시티는 더욱 핫해져야 되고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빈쌀만 왕세자가 이제 17일 날 방한을 합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우리나라로 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네옴시티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호텔도 2천만 원짜리 잡았더만요. 1박에. 역시 오일머니가 최고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빈쌀만 왕세자가 온다라는 뜻은 뭐냐면 네옴시티 수주전에서 우리나라 한국이 조금이라도 우위 선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른 기대감이 추가적인 형성이 될 수가 있고 빈쌀만 왕세자 한마디 한마디에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도 사실상 네옴시티의 한 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들이 바라보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 딱 종목들을 봤어요. 네옴시티가 좋아가지고 종목들을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미글로벌 볼게요. 너무 높아요. 그죠? 야, 이 정도면은 거의 그 63빌딩 수준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딱 떨어지면은 아찔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러한 종목들 못 들어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디에프도 볼게요. 이게 상한가가 몇 번을 갔어?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까지 네 번을 갔습니다. 뭐 여기 바닥권에서도 합하면 5번, 6번, 6번의 상한가를 갔네요.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사실상 600원짜리가 바닥권에서 500원이었네요. 500원이 2,000원을 갔어요. 한 달 만에. 4배가 갔다라는 소리예요. 4배. 4배. 한 달 만에.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인디에프가 네옴시티 관련이라네 좋겠다 하면서 상한가에 딱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죠? 무섭습니다. 그죠? 저도 사실은 이런 거 못 사요. 무섭거든요. 가는 거 알아도 못 삽니다. 저러다가 갑자기 뭐 여기에서 나는 탈락 이러면은 내 계좌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없다. 그나마 히림이라는 종목은 조금 낮지만 그래도 역시나 고가권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들 두려워하실 겁니다. 네옴시티 이거 너무 고가권인데 이제 기대감은 다 반영된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내가 사도 되는 걸까?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기 제목에 있습니다. 뭐라고? 네버 스탑 네옴시티. 원래는 제가 그 네옴시티는 멈추지 않아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었는데 조금 더 스마트하게 바꿔주셨네요. 그래서 이 네버 스탑 네옴시티, 네옴시티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자, 기대감 선반영이나 가격 고가권 위험을 다 무시할 수 있는 이유 과연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한미글로벌 시총이 5천억입니다. 그렇게 5배를 올라서 5천억이 된 거거든요. 인디에프 지금 4배가 올라서 시총이 1,400억입니다. 그죠? 히림 방금 전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서 시총이 1,700억이에요. 이게 무슨, 이 시총을 갑자기 왜 말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해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사업 규모가 얼마라고요? 730조. 예. 억이 아니라 조. 여기에서 한구익 이 사업권 하나만 따내도 조 단위가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사실상 조 단위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조 단위. 그러면은 시총 1000억짜리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얘네가 조 단위 사업을 하나 따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 사업 자체 하나만으로 기업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디벨롭이 된다라든가 이러진 않아요. 다만 적어도 이 네옴시티는 2025년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이에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2, 3년 정도를 바라본다라는 소리인데 2, 3년 안에 1조 원이 들어온대요. 이 회사에. 1000억짜리 회사에 1조 원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총이 당연히 더 올라가게 되겠죠.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시총들은요. 아직도 싸다라고 보셔야 돼요. 기대감이 아직 완벽하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총이 5천억 원까지 와줬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시총 5천억이면은 만약에 조 단위를 해가지고 내가 뭐 1조짜리를 했어. 그런다고 1조를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한미글로벌은 뭐 못해도 2조 원, 3조 원짜리를 따내야 뭐 1조 원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미글로벌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인디에프, 히림 이런 종목들은 시총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면서 따낼 수 있는 수주의 규모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규모의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이 시가총액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수주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결과 나오기 전에 도망쳐야죠. 그게 테마주입니다. 그게 테마주예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을 먹고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시총이 아직도 멀었다. 못해도 이러한 종목들 시총 3, 4천억까지는 손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도 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그 종목들 중에서 그럼 지금 싼 게 뭐가 있는데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이 원팀 코리아. 원팀 코리아. 이게 뭐냐면 이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이 수주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간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건설사는 얘네, IT 분야는 얘네, 뭐 모빌리티에서는 얘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이 가장 대표적으로 수주전에 참여하면서 수주를 따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여기에 있는 종목들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우량주들은 뺍시다. 우량주들은 뺍시다.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은 다 빼고서 우리들이 봐야 될 건 뭐예요? 중소형주를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중소형주를 봐줘야 됩니까? 간단해요. 시총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0억입니다. 그럼 조단위 사업권에 끼는데 이게 3천억, 4천억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단위 기업이 있어요. 1조짜리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1조짜리 가져오면은 그래요. 상한가 한 번은 갈 수 있겠죠. 그죠? 가져오면. 근데 기대감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우리들의 계좌를 푸짐하게 만들어줄까요? 그러진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적어도 여기에 섞여 있는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주가 우리들이 노려야 될 타겟이 된다. 그러한 중소형주들 간단하게 볼게요. 이게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25년 완공 목표라고 딱 적어놓고 조단위 사업이라고 해놨죠. 이게 키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거는 히림이라는 기업의 재무제표예요. 히림은 건설사거든요. 건설사의 특성상 매출액은 높고 영업이익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게 보이는데 이 회사 바라보시게 되면 3년 동안 얼마 벌었습니까? 3년 동안 6천억을 벌었어요. 6천억 좀 안 되게 벌었습니다. 3년 동안. 자, 그러면은 여기 히림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거기 구익에 아파트 단지 하나를 딱 받았어요. 1조짜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리고 1조짜리 건설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2025년까지 올해는 지났으니까 2025년까지 3년 동안 실적이 찍혀요. 그럼 3년 동안 1조 원의 실적이 찍히면 실적 밸류가 몇 배가 되는 거죠? 기존에 2천억 정도 나오던 매출을 합하게 되면은 1조 2천억 밸류에이션이 2배가 되네요. 이건 건설사 기준입니다. 건설사 기준으로도 밸류에이션이 2배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 히림이라는 기업은. 그러면은 봤을 때 이게 그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가는 못해도 100% 이상의 기대감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들은 사실상 꿈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얘가 1조만 따겠어? 2조 원 딸 수도 있고 3조 원 딸 수도 있고 4조 원 딸 수도 있잖아. 라는 그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는 더욱더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 중소형주들을 우리들이 노려줘야 그 기대감 꿈을 먹는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쏠리게 되면서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네옴시티가 더욱더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기 침체기의 유일한 대규모 투자예요.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지금 네옴시티주들 밖에 못 가는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호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간단합니다. 지금 금리 인상은 지속되고 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거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금리는 계속 인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돈은 계속 옥죄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은 계속 쪼이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지금 경기가 좋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소리는 말 그대로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깎이고 있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소리고 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도 사지 않으려고 하니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지금 시장이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증시를 5%, 국내 증시를 3% 이상의 상승세를 만들어냈던 그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소리는 말 그대로 반대로 얘기하자면 경기 침체를 얘기합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투자자들이 돈을 쓰질 않는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대출의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서 너네 레버리지 투자하지 마. 너네 투자하려면 나중으로 미뤄. 지금 대출 받지 마. 그럼 결국엔 대출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기업들은 보통 채권을 발행해서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이 순자산 쌓아놓고서 그걸로 투자하는 기업은 몇 안 돼요. 대부분의 투자는 그래가지고 보통 빚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이러한 투자를 굉장히 확실하게 저해하고 쪼이는 효과를 낳습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 이 금리를 올려다가 놓고 스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스탑을 한다 하더라도 경기는 침체잖아요. 그럼 이런 투자 안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다시 금리를 내릴 때까지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가는데 최소 몇 년이 걸릴까요? 아무리 빨리 잡아도 1년 이상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잡아도 1년 이상이 걸려요. 2%대까지 내려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2%라는 게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너지랑 곡물 가격이 계속 끝없이 하락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그게 아니잖아요. 이 두 개가 끝없이 하락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인플레이션이 다 죽을 때까지 경기 침체를 더 심화시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경기 침체를 심화시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에너지랑 곡물이 죽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최장 라니냐로 인해서 이상기후 현상 발생 때문에 올 겨울에도 얘네들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발할 수 있는 것, 인플레이션을 죽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다.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거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기 침체가 나왔을 때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아. 그럼 이러한 대규모 투자기에 다시 있어? 없다라는 소리예요. 더군다나 규모가 얼마? 730조 규모. 그래서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가 앞으로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투자가 중요한 거고요. 이 네옴시티에서 수주를 어떻게 따오느냐가 앞으로 1, 2년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결정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만큼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옴시티의 수급이 더욱더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안 끝났어요. 지금 끝났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애들은 잠깐 이렇게 눈을 돌리면 되는데, 시가총액이 저렴한 친구들, 시가총액이 아직 낮은데 저 원팀 코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정말 주가에 큰 아직도 큰 성장성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후발 대장주를 저희들은 잡아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이 네옴시티 돈이 쏠리고 앞으로 다시는 없을 그러한 기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의 섹터들, 굉장히 강한 종목들,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 무서워서 못 담겠다 하시는 분들 후발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후발로서 이제 라스트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옴시티 관련주 해가지고 정말 시총도 아름다워요. 시가총액도 저렴하고 정말 아름다운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대기하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바로 다음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기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에서 황금 동아줄이 될 네옴시티. 지금 지난주부터 내내 강조해주고 계신데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모멘텀에 맞춰서 다음 주는 더더욱이나 이 네옴시티의 한 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주로 포트 전략을 세우고 싶은데 상한가 종목까지 속출하면서 고점에 좀 위치해 있다라는 부담감으로 혹시 접근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후발주로 그 전략을 든든하게 세우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료더라도 수급이 받쳐져야 된다는 게 정말 그 주가 상승의 기본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재부터 수급까지 전부 갖춘 종목이 바로 오늘의 필살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 힌트를 살짝 드렸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더 세세한 필살기 종목 힌트 잡아보면서 이 종목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너무 덥네요. 여기 조명들이 진짜 이 조명이 발산하는 열이 이렇게 뜨겁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방송국에 와보시면 알 겁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이게 저는 연예인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러면은 종목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릴 건데,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옴시티 후발주자 라스트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일정에 맞춰가지고 아마 태동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종목 원팀 코리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원팀 코리아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트윈데믹으로 실적도 가져갈 수 있고, 더군다나 M&A 메이커가 붙었다. 탄력성 있게 주가를 움직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주체가 붙어 있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뭐예요? 그럼 네옴시티가 엮이게 되면은 탄력성이 좋은 M&A 메이커들이 막 이렇게 만지게 되면은 정말 괜찮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당연한 기대를 저는 조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 메이커가 이전에 했던 종목들이나 이러한 것들도 한번 볼 텐데, 자, 트윈데믹 기사만 잠깐 볼게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뭐 트윈데믹, 현실로 닥친 트윈데믹, 막 트윈데믹 이러죠. 요거는 막 지금 사실상 트윈데믹으로 주가가 막 출렁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제 다만 적어도 이러한 트윈데믹이 왔을 때 이 기업의 실적 밸류에이션 가치 자체는 굉장히 높아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상 이 기업은 이 트윈데믹의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최대 수혜주이기도 한데 네옴시티에서도 최대 수혜주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 종목 그러면은 그 M&A 메이커가 과연 어떠한 메이커인가? 간단합니다.
이게 20년대 1년에 한 종목씩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1년에 한 종목. 어떻게? 20년도에는 6개월 정도 걸려가 377%, 그러니까 4.7배짜리 주가의 폭등을 만들어냈고, 뭐 그 주체가 이제 붙었다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4.7배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 연도에 이 기업이 끝났어요. 이 기업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다음 연도에 어떤 기업에 들어갔냐? 다른 기업에 들어갔어요. 딱 20년도 연말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기업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했어요? 330% 폭등, 즉 플러스 4.3배라는 뜻이에요. 4배짜리 상승이 2번 만들어졌습니다. 1년에 4배짜리 하나, 다음 연도에 4배짜리 하나. 그런데 22년도에는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22년도에는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요, 그 만들려고 아마 지금 이 기업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연말까지 우리들이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러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희들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근데 이 종목에 지금 무슨 테마가 붙었다고요? 네옴이라는 테마가 붙었다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네옴 테마까지 붙었고 이슈 메이커까지 붙었고 트윈데믹으로 실적 밸류에이션까지 챙겨가는데 차트는 어떨까? 간단합니다. 그냥 차트 완전 크게 해가지고 왔거든요. 예. 차트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한번 주가의 폭등세가 한번 나와줬었고 거기에서 정리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종결이 되었어요. 하락 추세가 여기까지 와서 종결이 되었고 여기에서 최근에 이 하락 추세 요거 한번 지우개로 지워주고, 자,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던 하락 추세를 최근에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닥형을 정확하게 형성하는 거죠. 둥근 바닥형을. 그래서 차트의 전체적인 모양적인 측면으로도 봤을 때 바닥권의 지지가 확실한 상황에서 둥근 바닥형으로 돌려주고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 그림들이 나와준 상태에서 지난 9월 달에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을 때도 올라와 줬다라는 겁니다. 차트적인 해석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최근 차트거든요. 최근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매물대 저항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번 두들기고 두 번 두들기고 이제 세 번째 두들기로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봐야 될 건 뭐냐?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저항대 매물을 때려줄 때 저점이 올라간다라는 뜻은 뭡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매도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매도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즉 매물대가 소화가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 이번 상승에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뭐가 있다 했죠? 빈쌀만 왕세자의 방안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음 주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한 주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시계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네옴시티로 다음 주부터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팀 코리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은 아직 미비하다. 그런데 매물대 소화를 차근차근 해주면서 저점을 올려주는 모습이 아마 다음 주에 뭔가 강한 태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네옴시티 좋은 건 알지만 이 종목 지금 뭐 떴다 하면은 갑자기 상한가를 가버리니까요. 그죠? 갑자기 상한가, 갑자기 급등, 갑자기 50% 급등, 막 급등 나오니까 못 잡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이라도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비중 막 이런 것들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계좌 수익률로 얘기하는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계좌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종목으로 저는 여러분들께서 연말 이전에 다음 주부터 정말 푸근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대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상세한 설명까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대기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저는 2강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종목 더 꼼꼼하게 포인트 짚어주시면서 또 차트로 그간 행보까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문가님이 이렇게 필살기 종목을 강력하게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 최대 수익률을 보시면 뭐 300%, 175%, 또 135% 이상을 담아낸 종목들 확인이 되는데 오늘 필살기 종목은 이런 뭐 300% 수익은 웃을 정도의 폭등 수익을 담아낼 종목이라고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뭐 20년 중순에는 377%의 초대박 폭등세가 있었고 또 작년 8월까지는 330%의 또 한 번의 폭발 시세가 연출됐던 이력이 있죠. 이런 이력으로 저점도 높아진 상황이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모멘텀으로 또 네옴시티 테마 안에서도 강하게 움직일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이 종목을 잡을 마지막 기회가 왔다. 지금 정말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을 위한 전략 꼭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장을 좀 넓고 또 냉철하게 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도 세력주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 한번 탄탄하게 채워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종목 얘기만 너무 했죠. 그래서 그래 좋은 거 알겠으니까 이제 다 알겠어. 이 종목 받고 싶어서 나는 노란톡방에 들어왔어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딱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를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산타랠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사실 주식의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 지금 뭐 월가에서 1년에 뭐 몇백억 받고 몇천억 받고 막 이런 사람들도 지금 반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의견이 누구는 상승 랠리 이어갈 거다, 누구는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치가 나와봐야만 정답을 아는 거거든요. 사실상 뭐 여기에선 천재도 둔재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러한 분석을 하는 근거들이 명확해야 되고 그러한 분석들의 신뢰가 더해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하는 것만이 이 시장에서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아마 정말 뉴스 몇 개 읽고서 시황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많은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귀 기울여서 들으시길 바란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언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 시장이 올라간다 하지만 제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자, 첫째로 호재가 없어요. 어떤 호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호재인가요? 금리를 내리지 않는 한 금리 인상은 지속이 됩니다. 더 올라가지 않으니까 망가지지 않을 거예요. 금리 인상은 지속이 되면서 악재가 되는 거예요. 금리가 고금리인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되면서 채권 시장이 얼어붙고 자금이 융통되지 않게 되면서 시장이 죽게 되는 겁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절대적인 호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나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될 것인가가 판을 가르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봤을 때는 최소 1년 이상 인플레이션, 목표 인플레이션 2%, 3%가 될 때까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다라는 것은 즉 금리 인상은 호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시장의 방향 전환을 해줄 뭐 부양책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호재가 없습니다. 시장을 이끌어줄. 오직 네옴시티? 딱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네옴시티가 시장을 이끌어요? 못 이끌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완벽하게 반전시켜줄 호재는 없는 상태다라고 저희들이 인지를 해줘야 되고요. 나올 악재는 많습니다. 나올 악재는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파월이 나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것 같아? 안 해. 야, 지금 만약에 내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 조절한다라고 하면 너네 다 투자하고 너네들 돈 쓰기 시작할 거잖아. 너네 증시 올릴 거잖아. 그럼 인플레이션 안 잡힌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파월 입에서 나 금리 인상 안 늦출 건데? 이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또한
악재로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고 돈이 얼어붙게 되면서 채권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기업 파산 부도 리스크, 채무 불이행 리스크들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담대 변동금리 비중이 50%예요. 지금 이 기준금리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원리금 이자도 못 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일단 실물 경기가 가장 크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악재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경기 침체는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시작됐다라는 소리입니다. 경기 침체 시작됐어요. 이제 미국도 곧 있으면 침체가 시작이 될 건데 우리나라는 먼저 스타트가 됐다는 거예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올라갈 내용이 없는데 왜 올라간다고 하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상승은 보유하는 물량의 정리의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차트론적으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요. 자, 시장 한번 바라볼게요. 이렇게 길게 빠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길게 빠졌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못 올라가요. 난 그런 시장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 주식시장 역사적으로 봤을 때 IT 버블 때 한 번 있었어요. 2002년도 때.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IT 버블 끝나고 나서 금리 인하를 겁나 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라요. 왜? 지금은 도리어 이렇게 빠졌는데 금리 인상을 더하고 있잖아요. 상황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시장에서 고객 예탁금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줄고 있죠. 돈도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을 올려줄 매수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차트론 쪽으로 봤을 때 어떻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가다가 원래 이러한 낙폭이 나왔으면 횡보하는 기간이 거쳐줘야 돼요. 왜? 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 매물대 때문에 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나가야만 증시가 다시 급등을 하고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는 증시는 올라가다가 꺾인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냐? 절대 아니죠. 왜? V자 반등이 와야만 상승장이 오는데 지금 이 V자 반등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려오는 각도와 올라오는 각도가 같아져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려왔는 상태에서는요. 이 물려있던 매물대 때문에 이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V자 반등은 급하게 떨어져서 제대로 매물대가 형성되지 않은 시장에서만 바로 급등을 해주면서 이 매물대의 공백을 먹어치우면서 올라와 주는 게 V자 반등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최대한 잘 쳐줘봐야 횡보라는 소리입니다. 즉 횡보 내지 하락으로 보는 관점이 더욱더 옳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물렸던 종목을 정리하고 정말 갈 종목에다가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계좌를 바꾸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네옴시티 후발주 대장이 될 수 있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종목 받으실 분들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대기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 할 호재가 없이 악재만도 켜켜이 쌓이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산타랠리를 좀 기대하는 것만큼은 시장이 좀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전망을 확실하게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시장에서도 필살기 종목이 굳건하게 그 붉은 심지를 켜갈 수 있는 극비 세력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모멘텀도 잡아주셨고요. 특징 그리고 차트까지 잡아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은 이 종목을 잡아갈 수 있는 타점 전략만 든든하게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김도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 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등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